우리 비밀 꿀팁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밤에 주무실 때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지요? 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바뀐 부동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자녀분들 집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하,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길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바꾸는 건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 때문이죠. 정말 이 말이 요즘처럼 마음에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주 세대들이 정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도요.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으렸을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이니까 이걸 지켜보시는 부모님들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7억 원. 이게 뭐냐면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가 아니라 헉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 불붙은 집값을 좀 잡아보려고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바로 대출의 문턱을 아주 높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돈줄을 꽉 쬐어서 이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좀 식히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제가 우리 어르신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만 딱 보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은행을 하나의 큰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15억 원 아래인 경우에는 예전처럼 6억 원까지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15억이 넘어가서 25억 사이인 집을 사려고 하면 어라, 문이 좀 좁아져서 4억 원까지만 열어주고요. 25억이 넘어가는 아주 비싼 집을 사려고 하면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해서 2억 원까지만 열어주는 겁니다. 확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앞으로 비싼 집을 사려거든 은행 돈 빌릴 생각은 조금만 하고 당신 돈을 훨씬 더 많이 준비해 오세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제 은행이 돈 빌리러 온 사람을 심사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깐깐한 돋보기를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DSR이라는 이름의 돋보기인데요. 말이 참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들, 딸 연봉이 커다란 생일 케이크 한 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 케이크에서 빚 갚는 데 쓰는 조각이 이만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DSR이에요. 만약에 이미 다른 빚 때문에 케이크에서 빚 갚는 조각이 크다. 그러면 새 대출, 즉 케이크를 더 잘라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케이크 조각 크기를 재는 계산법이 두 가지나 더 추가돼서 훨씬 더 깐깐해졌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더해서 보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슬쩍 빼줬던 전세대출 이자까지 꼼꼼하게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금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맑은 날에도 혹시 비 올까봐 우산 챙겨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면 이 사람이 이자 내기 힘들어질 텐데 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금리에다가 가상의 금리, 즉 걱정 금리를 조금 더 얹어서 이 사람이 빚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심사하는 겁니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걱정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챙겨야 할 우산을 더 큰 걸로 바꾼 셈이죠.
수도권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의 1.5%에서 3%로 무려 2배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봉 8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대출 한도가 최대 7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큰 변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DSR, 아까 그 케이크 계산할 때 전세 대출은 빚으로 안 쳤어요. 살짝 빼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 같은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받은 전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의 이자까지도 빚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그만큼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 정책들이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규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어가는 비싼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이번 규제에 직격탄에 맞게 됩니다. 반면에 15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알아보시거나 아예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 문장 하나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만약에 26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은행에서는 최대 2억 원밖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24억 원은요? 전부 다 자기 돈,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제 강남에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을 강력하게 누르면 꼭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풍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풍선의 한쪽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누르지 않은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비싼 집을 꽁꽁 묶어놓으니까 갈 곳을 잃은 돈과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서 서울 바로 옆 경기도나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지방 도시로 몰려가서 그쪽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앞으로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만 제가 쏙쏙 뽑아서 비밀 꿀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비싼 집일수록 대출금이 정말 크게 줄어든다는 것. 둘째, 빚심사, 즉 DSR이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전세 이자까지 더해서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깐깐해졌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셋째, 혹시 자녀분들이 이번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집 매매 계약을 했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다행히 이전 규정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계시죠? 이 이주비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쏙 빠졌습니다. 다행히 예전처럼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대로 들끓던 집값이 좀 안정을 찾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풍선 효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분들께 오늘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 보내십시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